안녕하세요 여러분, 보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파동 방정식, 웨이브 이퀘이션을 물리적으로 적절하게 유도해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대표적인 편미분 방정식들도 적절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이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기에 앞서서 이 줄을 생각해 볼게요. 공업수학책에 있는 설명 아니지만 제가 굳이 이 탄성이 있는 고무줄에 양끝에 고리를 그린 이유가, 이 고리의 역할은 당길 수 있게끔, 그러니까 당겨놓고 원래 양 끝에 이런 못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럼 이 고리를 당겨서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저 고리를 못에 딱 걸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런 상황이에요. 우리 한번 어릴 때 저는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, 양 끝에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또 위로 당기고 딱 놓으면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, 그러면 또 이게 정상파처럼 보이고 파동이 일어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전체적인 늘어난 길이, 탄성을 가지니까 길이가 늘어나겠죠. 그걸 라지 L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 가로축 길이가 X고 세로축 길이, 그래서 좌표를 Y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공업수학 책에서는 수리물리 책이랑 그런 걸 다르게 U라고 표시하더라고요. 그래서 공업수학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U라고 일단 두겠습니다. 그리고 길이를 이 X축에 놔두도록 나란하게 두는 거예요. 우리 좌표축을 닫기는 우리 마음이니까. 그래서 좌표축을, X축을, 이 길이가 고무줄이 딱 놓여있는 거기를 X축을 잡는 거예요. 나란하게. 그랬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. 약간 올리면 이렇게 약간 Y축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나면서 딱 손을 잡는데, 거기서 t는 0이라고 했을 때 딱 놓아버리면 시간 t가 이후,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그런 기준 시점보다 지나는 계속 흘러가는 운동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, 그 파동에 대한 높이, 그 u가 x와 t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이 된다. 그게 바로 파동 방정식의 해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해를 가지고 파동 방정식을 역으로 유도해 봄으로써 편미분 방정식을 모델링하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. 일단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, 이 x가 0이고 x가 라지 L일 때는 이러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존재하죠. 왜냐?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특히나 다른 편미분 방정식 풀 때도 중요한 경계 조건이라는 건데,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런 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. x는 0이고 x가 라지 L이라면 높이는 0이죠. 왜냐하면 0이고 라지 L일 때 우리가 했던 행동이 못을 딱 박아두고 딱 거기서 딱 걸면 이미 높이는 0이죠. 수평면에 딱 수평화강 지금 줄이니까. 네, 그런 거고, 뭐 이번 영상에서 해를 구할 건 아니라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일단은 지금 왼쪽 위에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중요한 설명을 드릴 건데, 이 왼쪽 위에 그림, 이거는 오른쪽 위에서 떠 있는 배너에서 했던 동역학 1편으로서 상미분 방정식을 역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저기서 보시면은 이 편미분 방정식과 저 왼쪽 위에 그림 내부에서 있었던 상황인 상미분 방정식에서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일변수 함수냐 아니면 다루려는 함수가 이변수 함수 같은 다변수 함수냐, 그 차이예요. 이 반짝거리는 길이, 그러니까 높이 y는 이 가로 변이 x랑 무관해요. 독립된 함수라는 말이죠. 그에 반해서 그로부터 한편, 높이 y는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함수, 일변수 함수고, x도 일변수 함수, 시간 t에 대한 함수였단 말이죠. 그렇지만 y랑 x는 별개였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좀 달라요. 네, 이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파동이라는 게 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며, x의 변이에 따라서 y축, 그러니까 u라는 값도 변하기 때문에 u는 더 이상 t에 대한 함수뿐만 아니라 x와 t에 대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라서 편미분을 써야 된다.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인 거지.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인 걸 사용해야 되는 거지.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. 그러니까 왜 이제 아시겠죠? 편미분을 들어간 방정식, 그걸 풀어야 돼서 편미분 방정식이라 부르고, 그건 조금 더 풀기 어려워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개념인데, 제가 그래도 변수분리법을 이용하면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풀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재생 목록에서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.
자, 일단 이 편미방정식을 어쨌든 풀려면 유도는 해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번 영상 찍는 건데, 이 파동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 가지를 할 거예요. 이 가정 세 가지인데, 이 공업수학, 크레이지 공업수학 책에 있는 설명입니다. 첫 번째 가정은 현의 선밀도가 균일하다는 거예요. 단위 길이당 질량, 즉 밀도, 선 밀도가 일정하다, 상수다, 균일하다는 의미고, 탄성을 가진 줄, 현은 완전 탄성체이며 어떠한 저항도 나타내지 않는다. 일단 읽어볼게요. 나중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. 일단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 가정은 양끝을 고정하기 전 현을 잡아당길 때 생기는 장력이 너무 커서 현에 작용하는 중력을 무시 가능하다.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 계산 쉽게 하자. 중력까지 고려하면 복잡하고 귀찮다. 그 말을 할 수는 있겠죠. 그게 가정 2번이고, 그래서 가정 세 번째는 현의 운동은 미소 횡진동이다. 현의 각점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움직인다. 이 말이 수평 방향, 그러니까 X축 방향 변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. 자, 이제 다 읽어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차근차근 유도해 보도록 하죠. 자, 이 X축 상의 이 지점이 X고, 이게 약간 변이가 일어난 델타 X만큼 더해진 그런 변이가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할 때, 자, 첫 번째 가정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. 이 현의 선밀도가 균일하다는 건 나중에 응용할 거고요. 뒤에 현은 완전 탄성체이며 어떠한 저항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, 우리 그 일반 물리 시간에도 하셨겠지만 아마도 뭐가 되죠? 그러니까 장력이 텐션이죠, 영어로. 그 장력은 이제 힘을 고려할 때 줄에 평행하게,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작용이 돼요. 예, 이상적으로는 수직 방향이 없어요. 이 저항이 없다면.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정 1번이 어떠한 저항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. 예,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. 그러니까 장력이 보통 수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며 어떠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이 장력이 이렇게 작용할 때 수평 방향 선을 그음으로써 이 각도를 정의합시다. 예,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장력은, 그러니까 X란 지점에서 작용하는 저점에서의 작용되는 장력은 T1, X 플러스 델타 X라는 지점에서 작용하는 저 장력은 T2라고 하면, 자, 뭘 알 수 있냐? 세 번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유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. 이 현의 운동은 미소 행진동이라는 걸 통해서, 즉 정확하게 수직으로 움직인다는 건 수평 방향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. 즉 수평 방향의 R자임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T1과 T2의 방향은 정반대니까 그 말은 뭐다? T1의 X축 방향 성분과 T2라는 힘의 장력의 X축 방향 성분이 이렇게 같아야만, 상쇄가 돼야만 그 현의 운동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가정 세 번째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되고, 이게 라지티라는 상수값으로도 둘 수 있는데, 이건 나중에 변수분리법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. 변수분리법이라는 게 해를 쉽게 푸는 편미분방정식의 해법인데, 두 번째 영상이나 세 번째 영상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때는 이해하시게 될 텐데, 이게 왜 상수로 둘 수 있는지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, 이 x와 t에 대한 좀 그 함수잖아요, u라는 게. 근데 이 힘이 그런 해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든 x가 변하든 간에 정확하게 상쇄가 계속 되려면 이 상수값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세한 설명 변수분리법에서 또 하도록 할게요. 이번 영상 말고. 자, 그리고 이 반짝거리는 또 수직 방향, 그러니까 y축 방향의 힘이 있죠. T1도 이 아래 방향으로, T2도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, 이 수평 방향의 힘은 코사인을 곱해서 삼각 B로서 벡터 크기를 구할 수 있었지만, 이거는 이 T2 사인 베타 그리고 T1 사인 알파로 구할 수 있는데, R자임은 이 상쇄되는 거 다 빼줘야 되니까 T2 사인 베타는 지금 보시면 다시 돌아가면 위를 향하고, T1 사인 알파는 밑을 향하는 힘이죠. 그 두 개 빼주면 R자 힘인데, 이건 0이 아니죠. 왜냐?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되니까. 힘은 존재해야 돼요, R자 힘이. 그러면 여기서 이제 F는 MA를 이용하고 싶은데 질량 M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게 바로 가정 첫 번째입니다. 현의 선밀도가 균일하다. 이걸 이용할 건데, 자, 선밀도라는 걸 로우로 표시한다면 이 오른쪽 아래, 아니요, 그냥 아래처럼 표시하면 이 로우 델타 X로 표시할 수 있죠. 질량 M을. 왜 질량 M이 선밀도의 단위 길이를 곱한 거냐고 물어보신다면,
이 밀도란 자체가 원래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선 밀도는 길이분의 질량이에요. 그래서 길이분의 질량의 단위 길이로 델타 x라는 걸 곱하면 그런 작은 미소한 질량, 그러니까 적어도 질량 m이 나오겠죠. 그래서 질량 m이고 F는 ma라는 게 뉴턴 제2 법칙, 고전역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공식이니까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나오죠. 왜냐면 U가 변이, 높이지만 변이인데 변이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계도함수, 그러니까 라운드 제곱을 U 라운드 t 제곱이 당연히 가속도죠. 라운드 U 라운드 t는 속도지만 그걸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요. 그럼 이제 다 유도했으니까 이걸 뒷배경을 지우고 이 식에 대해서만 주목을 해봅시다. 보시면 자, 이게 t1 코사인 알파가 t2 코사인 베타고 그게 일정한 상수값 라지 t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위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설명드려보면 이걸 라지 t로 첫 번째 식을 다 나눠버립시다. 동시에 나눠놓으면 등식이 여전히 성립하는 게 등공의 원리니까. 근데 그 라지 t는 t2 코사인 베타랑도 같으니까 t2 사인 베타를 t로 나눈다는 게 t2 코사인 베타를 나누는 거고 t1 사인 알파를 t로 나눈다는 게 t1 코사인 알파를 나누는 거.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예,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두 번째 그 식이. 예, 그렇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? 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다 상쇄가 되죠. 분모, 분자 둘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또한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죠.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밑에 식은 지울게요. 다 썼으니까. 자, 탄젠트 베타랑 탄젠트 알파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?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장력이 어떤 특정 지점에서 x나 x 플러스 델타 x나 그런 점에서 수평하게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었는데 그걸 고려하면 탄젠트라는 값도 이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. 그러니까 라운드의 라운드 x라는 게 편미분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. 편미분을 제 재생 목록이나 채널에 한 적은 없지만 편미분이란 게 별게 아니라 어떤 x에 대해서 그냥 미분한다고 보시면 돼요. 라운드 u 라운드 x도 라운드도 d라는 미분의 기호랑 같은 의미라서 단지 다변수 함수에 작용하는 것만으로는 대수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편하게 어떤 부분인지 질문 주세요. 댓글로.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x에 x 플러스 델타 x 빼기 라운드 u 라운드 x 어떨 때 x일 지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 아까 그림 보면 이 알파라는 각도, 그러니까 즉 탄젠트 알파는 x라는 지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 탄젠트 베타는 x 플러스 델타 x,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t2에 대한 그 각도의 탄젠트 값이니까 결국에는 라운드 라운드 x에 어쩔 때 x 플러스 델타 x일 때의 라운드 라운드 x의 값에서 x일 때의 x에 대한 u의 도함수를 빼주는 게 되는 게 이해되시죠?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델타 x가 우변에 있는데 좌변으로 분모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이게 뭘까요? 이건 결국에는 이 x에 대한 변화량으로 y에 대한 변화량을 나눈 걸로 해석할 수 있네요. 편미분이죠. 즉 도함수의 공식이에요. 이게 바로.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어쨌든 좌변 우변이 언제든 같다는 거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극한을 보내줘 버리면 편미분이 돼버리잖아요. 이 도함수, 즉 미분 계수의 정의로 바뀐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왜냐면 애초에 그 y 변화량 할 때 그 y가 라운드 u 라운드 x라는 이미 x에 대해서 미분이 되어 있는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였으니까 그걸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.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을 유도해냈고 F는 MA와 어떤 접선의 기울기 이런 공식을 원리를 이용해서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이라는 U에 대한 X의 이계 도함수가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T 제곱이라는 그런 시간 T에 대한 이계 도함수 그게 비례상수로서 이것과 이게 같다는 게 비례한다는 게 밝혀졌어요.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정식이고요. 이게 바로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파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라지 t2분의 로우는 이게 사실 이 모든 선에 대해서 똑같은 해가 나오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고무줄이나 또는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다른 선, 줄, 현이나 그럴 때는 그 각각의 특성마다 재질마다 라지 t라는 장력, 작용되는 장력, 상수 장력과 로우라는 선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얼마나 파동이 또 잘 되는가 그런 것도 다르게 나오겠죠.
그리고 이 라지 T나 로우나 선밀도 장력이기 때문에 음수일 수가 없어요. 이게 다 크기가 양수라서 이 C 제곱은 양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, 그래서 이게 바로 공업수학의 쪽에서 공업수학 교재나 수리물리 책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형태죠. 이게 바로 파동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 파동방정식을 적절히 모델링하는 법을 스터디하긴 했지만, 이게 사실 설명드릴 때마다 이 모델링은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각각 곳곳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아서, 그래서 좀 설명이 번잡했을 수는 있는데 죄송히 말씀드리고,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변수분리법 그리고 포리의 급수도 계속 진도 나가면서, 사실 포리의 급수로 편미분방정식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영상을 계속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